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 두 번째, 네, 글쓰기입니다. 지난주에 그 챗 GPT를 비롯해서 몇몇 가지 AI 챗봇에 대한 기능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드릴 내용은 AI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로 글 쓴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글을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글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기계로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그 머신러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어 처리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화를 하듯이 자연어 처리를 사용하면서 글을 만들어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불과 1년 전 이야기죠. 1년 전까지만 해도 글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었고 또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복합을 하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파인 튜닝이라든지 이런 반복 처리, 그다음에 피드 포워딩, 백 프로파게이션 이런 그 기술들을 계속 도입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어, 보완이 되고 또 그만큼 학습을 많이 한 만큼 내용들이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AI가 패턴과 구조, 그러니까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서 새로운 글을 써주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써주고 있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뭐 이메일 쓴다든지 블로그에 포스팅 한다든지 또는 신문 기사 또는 영상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하는 것들을 많이 의존을 할 수 있고요. 상당히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너무 그 AI에 의존해서는 아직 안 되는 것들이 뭐 팩트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그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AI 도구 AI에서 자, 너가 이런 기사 작성이라든지 논문 작성, 블로그 포스팅, 마케팅 카피라이팅, 시나리오 작성 등등 하는데 거기에 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러한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줘 봐. 이렇게 했더니 각 그 카테고리별로 두 개씩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챗 GPT가 거의 다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많은 이런 도구들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뭐 지금 여기 나열된 순서들은 뭐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이러한 것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 이런 도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용도별로 최고 AI들을 추천해줘 라고 해본 것과 또 우리 한글로 사용하는 AI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줘. 이렇게 했을 때 챗GPT, 코파일럿, 바드, 지금은 이제 바드가 제미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리튼, 아수거, 픽스 AI, 챗 아트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챗 GPT 그리고 코파일럿 그다음에 바드라고 하는 제미나이 그다음에 리튼 아수거 이런 정도로 해서 한 여섯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다섯 가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유념을 좀 해주셔야 될 것들이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현재 젊은 전문적으로 잘 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같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또 이 AI를 접하기가 좀 어렵고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쉽게 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나 뭐 복잡한 것들을 다 빼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지금 해 나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자전거를 가지고 선생님 제 말 안 들리시나요? 오토바이를 만들자. 또는 자동차로 이거 뭐 변형시켜보자. 트랜스포메이션 시켜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잘 타고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고 잘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정도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따라오시면서 하시면 가장 좋겠고요. 어, 코파일럿을 네, 여기서 이걸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엑셀 시트가 있는 이 화면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면은 답변을 해주시거나 어느 분이 또는 아, 네, 이 지금 왼편에 있는 이 엑셀 시트는 제가 코파일럿에 있는 내용, 명령을 해가지고 얻어낸 결과를 지금 받은 결과인데요. 코파일럿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제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불러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 브라우저를 원래 써서 하면 되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화면을 불러오면 지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제가 바로 화면 공유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엣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공유를 지금 하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켜면 이렇게 주로 뉴스가 먼저 나오죠.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저 오른쪽 끝에 오른쪽 상단에 여기 보시면 무슨 바람개비 같은 것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 어, 이게 이제 코파일럿의 로고죠. 이 코파일럿 로고를 가져다가 대기만 해도 이렇게 바로 로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딩이 되면 바로 질문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거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챗 GPT에서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내가 질문을 하면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속도가 늦어졌나? 네. 채팅창이 떴습니다. 이렇게 코파일럿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서 보시면 어떻게 지금 답변을 하라고 하는 그 케이스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많이 들어오는 작업실로 개조된 다락방을 디자인해 주세요라거나 이게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자, 현재 우주 탐사 뉴스를 요약하시오라고 이렇게 뭐 질문하거나 이런 건데요. 아까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듯이 똑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코파일럿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게 단도직입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코파일럿은 인공지능 도우미로 사용자가 정보를 얻고 질문에 답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관련성 있고 유용한 응답을 제공하지요. 또한 다양한 언어로 유창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정도 질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코파일럿은 어떻게 학습하나요? 다른 인공지능 도우미와 비교해 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미리 예측을 해서 맥락을 보고 다음 들어올 질문을 미리 딱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여기서 빗나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을 추천해줘.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너무 좀 광범위하죠?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은 웹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을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 스피시픽한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 찾았기 때문에 어렵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해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자, 맨몸으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운동은 어떤 것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챗 GPT, 루툰, 아수거, 그리고 코파일럿, 바드, 뭐 등등 저는 제미나이 이게 좀 달랐습니다. 다들 질문하는 방법도 다르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됐다. 다만 어떤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있고 내용을 알차게 많이 알려주는 방법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이렇게 코파일럿 같이 간단히 개조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벤치 딥스, 발 뒤쪽 근육인 삼두근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인클라인 푸시업, 상체 전체 또는 특히 가슴 근육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요. 또 그랬더니 바로 밑에 운동을 시작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다른 다이어트 팁도 알려주세요.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내가 물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코포코 파일럿도 챗 GPT와 같이 얼마든지 그 사용하는 것은 비슷비슷하고 또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비슷합니다. 뭐 어느 것이 낫다 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간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좀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것을 만들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계속 지속해서 질문을 던져서 수정하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파일럿까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미나이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챗 GPT 아까 3.5를 써봤지 않습니까? 챗 GPT 3.5는 그 한글로 입력을 하면 답변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가장 그 비근한 애라 그럴까요? 한글로 입력하면 조금 이해가 좀 느리고 또 만들어내는 것도 좀 다르고 그래서 영문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 9월 이전 데이터만 가지고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그 이유는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에 이런 것들 좀 물으면 윤석열 씨는 지금 검찰총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직도. 챗 GPT-4는 좀 다르죠. 이제 챗 GPT-4는 많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상관이 없이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챗 GPT 3.5는 아직 2021년 이전 확증만 지금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코파일럿까지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쓰면 참 좋다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리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렇습니다. 리튼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개발을 했고 카카오톡 베이스로 쓸 수가 있고 또는 그 노트북에 있는 컴퓨터에 앱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활용할 바로 구동이 되고 여러 다양한 편리함이 있고 또 국내 기업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한국인에게 맞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또 이 플랫폼 자체가 마케팅의 그 카피라이팅을 어떻게 하면 잘 해줄까? 어떻게 하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카피라이팅을 만들까? 광고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베이스로 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엣지에 검색하면 오른쪽에 무슨 답변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이전에 제가 썼던 것 히스토리 그 전에 답변을 얻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좀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그인 이렇게 해서 어떤 장비들을 같이 플러그인을 같이 쓰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코파일럿 제미나이도 챗 GPT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자꾸 써보시면 얘는 이런 쪽으로 써보면 좋겠구나. 이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좋겠구나. 이런 건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 그러면 챗 GPT는 챗 GPT-4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챗 GPT-4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답변을 해주고 양도 3,000자 이상까지는 조금 지약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뭐 답변을 다 만들어서 주고요. 또 그림도 같이 그려주고 뭐 그림 그리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도 이렇게 잘 바로바로 작성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특히 기사를 쓴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또는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어느 것이 좋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코파일럿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개조식으로 해서 좀 더 지속적인 많은 정보들은 여기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래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에는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푸트노트 붙여놓듯이 1, 2, 3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1, 2, 3 해놨는데 1번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2번에 대한 내용은 포스트에서 가져왔습니다. 3번에서 좀 더 추가해서 더 보면 3번은 빙에서 가져왔습니다. 브런치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름 뭡니까? 티스토리의 어떤 그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출처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 출처에 대한 내용들을 뭐 재생산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 보십시오.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챗 GPT는 가져오더라도 일단
가공을 해서 주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금 따라오셨는데 어, 아, 블로그가요 젊음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블로그도 내가 어떤 스페시픽 전문성이 있는 이야기들을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또는 무엇을 어떻게 왜 또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 글을 만들어 줘라면 굉장히 좋은 글들을 만들어 줍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 논문이라든지 외국의 문헌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불러와 줘라고 하거나 또는 내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인풋을 해줘서 자 이걸 읽어보고 번역을 해서 요약을 해줘 또는 재가공을 해줘 이런 일들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AI는 이럴 것이다. 저것은 이럴 것이다. 또는 이런 것은 자료들이 빈약하기 때문에 네가 답변을 못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제약을 전혀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게 나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특히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것은 영문은 아니라 아랍어도 입력시켜서 번역해줘, 요약해줘 이렇게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작업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일단 공유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